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기자회견 처음이신 분들, 우리가 풀어야 돼요. 지금 앞에 카메라가 있건 말건 간에 우리가 처음이라서 어색하니까 그러면 네 멋지게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걱정은 안 합니다. 다 여기까지 나올 만큼 절박해서 나오셨고 할 얘기들 너무 많으시고, 사실 이야기를 발언을 어느 분들은 하고 못한다는 게 너무 네, 지금 기자님께서 줄을 맞춰서 쓰시고 요 현수막에 바로 붙어가지고 쭉 서시라고. 네, 현수막에 서서 하시라고 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얼만큼 버텨줄지가 의문인데, 선생님 이렇게 옆에 계시면 잘 안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잘 찍어주세요. 네, 진짜 잘 찍어주세요. 너무 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숨겨져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도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6월 11일에 공식적으로 발족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첫 번째로 시민들 앞에 서서 직접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같이 하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참 축하드립니다. 반응이 저는 친해져 보려고 한 건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잘린 전 직장 앞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감회가 더 새롭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현재 28개월 된 둘이라는 딸아이의 엄마고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사실 엄마들이 겪는 문제를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30대 후반의 나이에 여성으로 살았는데도 엄마들의 문제는 그만큼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고요. 사실 저도 하던 일이 시민운동이나 또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엄마들을 찾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이 엄마들, 이 정치하는 엄마들의 뜻을 같이 하는 이분들을 처음 만나고 정말 한 2개월 정도 너무 빠른 시간에 이런 정치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좀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안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입도 풀고 기분도 풀 겸 구호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어색하시잖아요. 저 100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해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호할 때 앞에 드신 피켓을 앞으로 이렇게 이것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호는 우리 오늘 주장할 것인데요. 일단은 엄마들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 촉구한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탈퇴금법 보육 추경 엄마들이 촉구한다. 그렇게 두 가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끝만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풀을 따라해 오겠습니다. 저는 피식도 없으니까. 남는 거 있다면? 자, 우리가 같이 외치는 최초의 구호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 촉구한다. 엄마들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 촉구한다. 탈퇴금법 보육 추경 엄마들이 요구한다. 탈퇴금법 보육 추경 엄마들이 요구한다. 이제 끝에 3번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드립하시는 거 다 좋고요. 기자님들 더 잘 아시죠? 지금 6월 국회가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국회고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세상 바뀌는 줄 알고 적폐도 청산되고 평균분산층 먹고 살만한 세상 바뀔 줄 알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회가 민생 법안이라든가 특히 일제리 추경으로 불리는 11조 추경을 심의도 통과도 안 시킬 기세여서 엄마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 중에 탈퇴금법과 같은 노동시간 장축 법안을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 11조 추경 중에 보육 추경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겠다는 보육 추경이 있는데요. 이 예산 통과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정상의 엄마들 활동하고
국공립 40% 될 때 애들 다 중학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늘은 사전에 발언하기로 하신 회원님들부터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겪은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못다한 얘기가 남았다는 분들은 자유롭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저도 궁금한데요. 부부 회원이신 권미경 회원님이 두 부부가 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국회 앞까지 오셨는지,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4살 권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로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름에도 이렇게 모인 지 2달 만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을 꾸려 연대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엄마들의 힘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나처럼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존재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모이게 했고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26개월과 4개월이 된 두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평일 오전에 온 가족을 대동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육아는 엄마라는 한 사람의 역량과 자질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즉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공공의 영역이며 나아가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엄마 단 한 사람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출산 현상을 문제 삼아서 나라의 위기를 운운하지만 현실은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 차원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의지와 방법은 참으로 태평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모성을 강요받아 내 아이는 엄마인 내 손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왜곡된 주장에 속아왔으며 그렇게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교육받고 자란 시대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별반 나아질 것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엄마의 육체적, 사회적인 고립 상태, 즉 독박 육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아이도, 가정도, 나라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립된 엄마일수록 육아 불안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엄마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지역 사회 등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이들의 애정과 도움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엄마들은 온종일 말 못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외롭게 고립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관리, 감독당하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마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육아 시간에 대한 분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짊어지고 있던 책임감과 의무를 가정에서는 아빠에게, 사회에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에 함께 나누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못한 아빠들을 가정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인 부분을 개선시켜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보육시설의 개수를 늘리고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여성과 엄마의 시선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는 소중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우울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태어난 아이만 있고 이 아이를 뱃속에서 품고 나가서 기른 엄마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일이 없기를 꿈꿉니다. 사회는 자연현상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분노하고 투쟁하는 이 결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즐겁게 쌓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고민과 지금의 이 문제점들을 과거형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참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네, 다음은 이진호 회원님, 우리끼리는 언니라고 하는데, 이진호 회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이분은 직접 소개도 하시겠지만, 젠더 정치연구소 여세연이라는 단체의 대표시고 여성운동을 오래 하셨었는데, 또 여성운동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엄마 정치, 엄마들의 정치운동에 합류하셨을 때 또 다른 의미도, 또 엄마로서의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 발제를 해주신 우리 언니처럼 제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지는 못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그냥 말로 해야 돼서 좀 주저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옥이라고 하고요. 저희 단체는 여세연이라고 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산실이자 아무튼 대표적인 진보 여성운동 단체의 그런 머리 위에 있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운동이 지나온 역사 속에 있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엄마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필요했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지금 가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저 개인의 응원과 그리고 이 사회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아니 사실 조선에서 굴곡진 역사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위대했었고 어머니는 항상 이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족을 지키는 존재였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어머니는 우리 개개인의 생존을 보도로만 주는 그 당사자였었죠.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리고 조국의 근대화와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경제 성장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수출 역군을 일을 하지만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자는 수출 역군을 일을 하지만 어머니가 되는 순간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많이 낳는 지금 시대지만 아기를 적게 낳으라고 하면 적게 낳는 그러니까 항상 출산과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돈을 적게 써야 되면 돈을 적게 쓰는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 가계부를 쓰고 유생관리를 하라고 하면 유생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근대화하고 있는 국가 속에서 여성을 항상 특히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항상 도구화되어 있었고 그 관리 대상의 핵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성이 여성의 의제로 만드는 거에 있어서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의제를 여성의 목소리를 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동원되고 국가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항상 진압되어 왔었고 침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병리적이고 병폐적인 아줌마로 변해갔습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 어머니는 자기 가족을 책임져서야 됐고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떤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모성으로 길러졌었고 그 모성이 굉장히 흉측한 사교육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한국의 근대화와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대퇴한 모습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엄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런 식으로 국가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도구화되었으며 그리고 경제성장과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개개인의 발전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망에 있는 그런 식의 엄마가 아니라 드디어 엄마와 여성이 만나는 화해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여성 주체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는 사실 여성운동에서는 그러한 도구화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엄마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는 것이고 드디어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에서 진짜로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우리 사회의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성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우리 모두가 엄마다라고 하는 구호로 그 빛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우리가 이 조직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명운이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의 어깨에 다시 한번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가 엄마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정말 뭐 본받고 싶은 엄마, 멋진 엄마상이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엄마들의 묘사되는 모습이. 뭐 제가 어릴 때는 또 너무 전원일기의 김혜자라는 배우께서 연기한 또 그런 어머니상만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진짜 어머니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실 아까 언니라는 호칭이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 사이에서는 뭐 나이 연장자를 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도 상관없이 서로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성별도 나이도 다 어떤 차별의 근거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는 다 언니라고 하고 서로 존댓말 할 거면 존댓하고 서로 반말할 거면 반말하고 존대하고 반말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발언은 마크 앤클리프 언니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앤클리프라고 합니다. 이진욱 남편입니다. 한국말을 좀 하긴 하는데 멋지게 못해서 저 영어로 하고 통역 부탁할게요. Okay, so first of all,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alk today. I have been a father now for 6 years, and I'm still waiting for it to get easier. It is never easy. So one thing I realize is it's very important for family members to support each other. But the way society is at the moment, it doesn't make it easy to support each other because we tend to be divided into different worlds. 네,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마크 앤클리프라고 하고 지금 아빠가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아빠 역할을 하면서 저를 가장 어렵게 했었던 건 제가 사는 세계를 양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Okay. So, as I said, the society tends to divide us into different worlds within the family. So, often employers consider their employees as full-time laborers, and they have to commit, first of all, to the workplace more than anything else, which can mean not spending time with their families. And then we know that many mothers, after giving birth, are not able to continue their careers and can be quite isolated in that way. And also the children, when they get older, are expected to focus only on study and then leave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come back very late. So because everyone's experiences are so different, I think that while the family really has to support each other, it's even difficult to understand each other because we have very different experiences within the family. 양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족 내부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지지대가 되고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양분화된 그 세계 속에서 그 가족 구성원 각자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세계는 우리가 그 직장에 가게 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반면에, 그런 어떤 고용 문화, 노동 문화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경력을 단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 각자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양육이라든가 가족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다른 경험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서로를 지지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So finally, in terms of the politics, I think as well as just issues to help with particular family problems like providing childcare or the financial pressure of education,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kind of politics which is conscious of
the whole role of family, and which is conscious of the need to nurture culture, a society which can support healthy families and healthy family relations. And that's why I'm very happy to support the 정치하는 엄마들 movement. Okay, thank you. 네,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서 이러한 가족의 경험과 육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여지가 없었고 공백 상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 양육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양육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치의 결과물로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이렇게 회원이 다양합니다. 아빠 여기 보시면 이제 이후에 발언하시겠지만 그 부모님들 같이 오셨고요, 아이들 단위 같이 왔고 또 그 엄마 아빠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엄마들을 위한 그 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그 마크 안클리프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다 결국엔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알기에 이 자리에 모였기도 합니다. 제가 그 머리에 지금 그 아이들 만화 캐릭터가 있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계속 흘러내려서 설명드리고 바로 벗으려고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보노라는 그 만화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노 지금 아이들이 다 머리에 쓰고 왔던 이유는 보육, 노동.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보육과 노동을 일단 큰 축으로 이 정치권에 크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노. 보육노동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흘러내리는 관계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아 회원 언니님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년생 조은아입니다. 18년 전 저는 아이를 낳은 후 잦은 야근 때문에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라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맞부딪혔고, 당시 시부모님께서는 은퇴 후 당신들만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희 두 딸을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밤 10시, 11시에 퇴근해서 자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새벽마다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출근 전에 30분 거리의 시댁에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주중에는 시댁에서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저희는 주말에만 부모로 살았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살기 위한 거였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저희 딸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치열한 고민의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사는 사회가 12년생 제가 살았던 사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그 시기를 살게 될 우리의 딸들도 어쩌면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후배들과 저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희생 없이, 또 부모 중 둘 중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포기와 희생 없이 부모 모두가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부모 개인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당연한 사실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자유 발언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탈퇴근법과 보육추경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변한다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고, 또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내 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또 저는
음식이고 행동하고 우리가 싸우면 또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정말 큰 걸음이라고 또 믿기 때문에 그냥 밝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유 발언을 제가 좀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이야기 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저는 강서구 들선동에 사는 5살 나다며 3살 한나의 할머니입니다. 네, 저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6년 전에 그때 그 육아의 그 삶과 지금의 그 우리 딸이 겪고 있는 시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6년 전에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직장을 다니려고 할 때 저희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또 부당한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딸과 제 손녀가 이런 삶을 이제는 끝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외치며 제 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을 믿고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되어가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으시네. 어떻게 눈물들 참고 계십니다. 네. 이분 어머니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어머님들이 계신데 다 엄마 생각이 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 자유롭게 발언 청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나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고양시에서 온 32살 성지윤입니다. 저는 이제 엄마 된지 이제 160일 다 돼가는데요. 주변에 말을 하려니까 갑자기 근데 육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그래 예전에 엄마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까 나 요즘 시대는 많이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려움을 힘든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자회견도 처음이고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 거 처음인데요.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엄마들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 낸다면 세상이 조금 더 엄마들이 살기 편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칼퇴근 법은요, 제가 19대 때 저도 임기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이제 낳고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했지만 19대 때 한 번도 법안 심의도 안 됐던 그런 법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때 사장님의 허락 없이 그냥 여성 노동자가 며칠부터 이제 아이가 낳는 걸 우리가 조절 못하지 않습니까? 며칠이면 출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날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개시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쉴 수 있는 이런 법도 만들어졌는데 그 역시도 국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심의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의 83%가 지금 남성이고요. 연령도 높고
이 육아, 특히 엄마의 경험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같은 여자인 저도 낳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엄마들의 힘이 모여져서 공통된 목소리가 국회를 비로소 움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발언은 이따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공동대표 같이 맡아주고 계시는 조성재 분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재입니다. 사실 공동대표를 맡았지만 저도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건 처음이어서 아주 어색하더라도 같이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은 보이콧 철회하고 민생법안 예산 심의하라! 민생법안 예산 심의하라. 하루빨리 칼퇴근법! 하루빨리 칼퇴근법. 보육추경 통과시켜라! 보육추경 통과시켜라.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따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촛불 대선으로 이뤄낸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생 국회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매몰된 빈손 국회가 될 기로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 재산은 41억 원, 평균 연령은 55.5세, 그리고 83%가 남성입니다. 그들은 민생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인 동시에 엄마라는 두 글자의 무게를 느끼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들은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6월 국회에 딱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바로 칼퇴근법과 보육추경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칼퇴근법이 왜 필요합니까? 대선 기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육아휴직 기간 대폭 연장, 육아휴직급여 대폭 인상 공약 등을 발표했지만 엄마들은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떡만 많아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엄마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1%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민간 기업은 34.5%,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합니다. 즉, 현행법상 12개월로 버젓이 존재하는 육아휴직조차 못 가는 게 대한민국 엄마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게 굳이 돈 때문이겠습니까? 75%에 달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라는 답변이 51.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분담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단축 근로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칼퇴근이 실현되면 아빠의 육아 참여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1순위로 꼽은 노동 현안은 칼퇴근법 통과, 즉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선거 기간에 난무했던 장밋빛 공약들이 퇴색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야3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하여 칼퇴근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십시오. 보육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11조 규모의 추경안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상 205억 원, 어린이집 보조 대체 교사 충원 예상 150억 원, 시간제 보육 지원 예산 2억 5천만 원 등 총 358억 규모의 보육 추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3,035개소는 이용률이 13.6%에 불과합니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해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을 충원하는 계획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보육교사 처우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육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라는 공약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질적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추경안 통과와 별개로
당장 유보통합 특위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유보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느라고 엄마들은 그 누구보다 바쁩니다. 그래서 정치는 먼 얘기이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앞선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야기처럼 내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회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엄마들은 절박합니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기싸움에 국민을 보루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들, 그리고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국민들이 하루하루 애가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3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싸우더라도 상임위에서 말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정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만들 때까지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스스로 쟁취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정치하는 엄마들. 네, 이제 기자회견 막바지인데 정말 말씀 안 하셔도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예, 후회하지 않으시게. 아이, 제가